핫토이도, 프라이먼도, 인피니티도, JND도 다 잡아먹겠. 위키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 하이엔드의 1대1 스케일로 그 실력을 입증한 뒤에 대중적인 1대6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피규어, 특히 영화와 팝컬처 피규어 회사들 중에서요, 꾸준함의 핫토이, 쇼케이스 프라이먼과 함께 다양한 제품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수많은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피규어 제조사 퀸 스튜디오. 그리고 이번에는 마치 프라이먼의 그 쇼케이스에 대응하는 건지 퀸 스튜디오만의 신제품 쇼케이스, 바로 프로덕트 런치 2022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작 피규어들이 유저들을 두근 반 설렘 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어떤 신작 피규어들이 공개가 되었는지 피규어의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마블의 영원한 아들 스파이더맨. 자, 하이엔드 스태츄 피규어를 만드는 퀸 스튜디오가 프라이먼과 가장 다른 부분이죠. 마블 라이센스. 특히 마블 라이센스는 여타의 인피니티 스튜디오, JND 스튜디오 등과도 큰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하면서요, 또 동시에 영화 피규어의 대명사 핫토이와 정면에서 맞짱 뜰 수 있는 퀸 스튜디오의 핵심 라이센스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1대6은 못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먼저 공개한 것은 아이언 스파이더 1대1 라이프 사이즈 풀 피규어. 버스트가 아닙니다. 전신 등신대 피규어죠. 이 정도 라인업은 보통은 가격대가 개당 1000만원을 훌쩍 넘곤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만큼 완벽함을 바라게 되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피규어 뮤지엄이라든지 갤러리라든가 등에서 실제로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1대1 라이프 사이즈가 은근히 꽤 많이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헤드에만 집중하는 버스트는 좀 나은 편인데요, 이렇게 풀 사이즈가 돼버리면은 그 딱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왠지 더 허접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구석이 많죠. 사이드쇼라던가 하지만 퀸 스튜디오 이미 아이언맨 마크 50 등의 라이프 사이즈 피규어를 출시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나은 품질을 선보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언 스파이더도 그만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공간이나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거미발은 빠진 것 같지만요, 딱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처음 공개됐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뮤지엄 포즈의 제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설마 스파이더맨 홀 오브 아머? 다만 극히 일부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제품이니까 적당히 영어 버전 스파이더맨의 끝판왕 말고 뭐 중간 보스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퀸 스튜디오의 다른 쿼터 스케일 스파이더맨 11호 버전이나 아이언 스파이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 사이드쇼 등에서 꽤나 많이 내놨던 아이언맨에 비해서요, 캡틴 아메리카는 정말 쿼터 스케일에서 그동안 이렇다 할 제품이 없었습니다. 핫토이는 아이언맨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고, 스파이더맨까지 기껏해야 아이언 스튜디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정도가 손꼽히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장의 빈 곳을 놓치지 않고 퀸 스튜디오 일단 캡틴 아메리카 1대2 하프 스케일을 이미 공개했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으로 딱 캡틴의 이 파이널 토르의 망치를 들고 있는 가장 킹왕짱 강한 상태의 캡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판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인기 높은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가 있죠. 바로 많은 분들께 마블 최고의 영화다라고까지 손꼽히고 나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여기 처음 등장했던 이 스텔스 수트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핫토이에서도 신버전을 출시하기를 희망할 정도로 심플하니 단색의 육중한 느낌으로 인기가 많은 수트입니다. 그런데 쿼터 스케일은 그동안 이런 제품들만 있었던 것에서 퀸 스튜디오 바로 영화 포스터에서의 그 포즈를 그리는 모습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캡틴의 팬이라면 제대로 된 윈터 솔저 쿼터 스케일을 기다려온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절대 놓칠 수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마블의 영원한 원탑 히어로 아이언맨. 아이언맨 중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크3의 1대1 스케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배송이 늦으면서 원망도 많았던 사이드쇼의 두 번째 버전과 꽤나 흡사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메카닉의 디테일들이 킬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의 아머가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겹쳐있는 듯한 이런 표현력, 이런 게 바로 이 제품의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크 리액터의 디테일 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언맨 솔로 영화 3편 버전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집 나갔던 자식 아이언맨 마크 42 역시 1대4 쿼터 스케일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보고 마크 3인 줄 알았는데 마크 40이었구나. 현재까지는 가장 복잡한 디테일의 퀸 스튜디오 아이언맨 피규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양한 웨더링 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크 85 1대 라이프 사이즈 피규어를 공개했습니다. 특유의 근육질,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까지 잘 재현하고 있어서 아이언맨 진짜 끝판왕으로 하나만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크 3나 마크 7 그리고 이 마크 85 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비싼 것 같아도 끝판왕이니까 핫토이 라인업 다 합친 것보다는 쌀걸요? 그리고 어벤져스 로키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두 번째 버전이죠. 헬멧을 쓰고 또 약간 굳은 표정, 이 바디의 표현 부분 역시 좀 더 커졌습니다. 특유의 실리콘 피부나 안구를 앞세운 이 헤드 디테일까지 인상적인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렇게 투명한 피부 표현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양산 보면은 대충 어떻게 양산될지 그 느낌적인 느낌 대충 아니까 특히나 이 부분이 어떻게 양산될지는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이센스 반지의 제왕 고대 악마 발록의 이 버스트는 젠틀 자이언트의 그것을 연상케 하고 있죠. 큰 버전과 작은 버전 두 개가 나오고 있고 이 큰 버전은 높이가 무려 164cm라고 합니다. 뭐 얘네보다는 좀 낫네. 또 트랜스포머는 원래 끝판왕 하면은 바로 프라이머 스튜디오의 트랜스포머 라인업이 변신은 안 됐지만 디테일은 끝판왕이라고 꼽히곤 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제트 파워나 제트 윙 버전이 주인공 옵티머스의 끝판왕으로 잘 알려진 그야말로 역대급 스태츄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조만간 타이틀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퀸 스튜디오는 이거를 무려 옵티머스와 그 숙적인 메가트론 그 둘의 결전 디오라마로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프라이머 스튜디오가 메가트론 끝판왕으로 또 한번 내놓았던 3편 버전의 넝마 망토 간지의 메가트론에 대해서도 퀸은 무려 링컨 기념관 버전의 좌상을 공개함으로써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진짜 치열하다 치열해. 그리고 다음은 DC로 넘어와서 새롭게 공개한 다크나이트 조커의 1대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전체적으로 기존 호아킨 피닉스 버전의 조커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극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오프닝의 뱅크로버, 감옥의 박수 조커를 이렇게 양쪽에서 풀피규어로 구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컨셉은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 조커와 이번 다크나이트 조커에 이어서 앞으로 다른 제품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독특하게 이 코트 부분을 입혔다 벗겼다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주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라이트업도 있나? 퀸 스튜디오가 이미 과거에 공개했던 이 다크나이트 조커 1대 라이프 사이즈 풀피규어와는 또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공개한 슈퍼맨, 여기에도 깜짝 기믹, 이 베이스의 슈퍼맨 마크를 살짝 빼면 지구로 보내지기 전에 신생아 슈퍼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왕좌 시리즈. 그렇게 이미 배트맨, 후 래프 등을 통해서 화려한 DC 좌상 피규어를 공개했던 퀸 스튜디오지만 추가로 앞으로 있을 좌상, 이 왕좌 시리즈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컨셉 아트 뿐이지만 일단 할리퀸 1대4 쿼터 스케일의 좌상 피규어. 이거 프라이먼 이거 그리고 조커도 있는데요. 이건 트위터 또 기타로 블러드스톰 배트맨, 데스메탈 배트맨 등 다양한 배트맨 라인업에 도전하는 것 역시 프라이먼과 맞불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 애플렉 버전의 브루스 웨인을 비롯한 DC 확장 세계관의 배트맨 모험들은 약간 J&D를 연상케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1대6 스케일 다크나이트 조커, 확연히 다른 두 버전의 헤어스타일, 조형모와 식모 버전의 차이, 전체적인 프로포션 등 조금 더 디테일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추가로 반지의 제왕 1대6 스케일, 링레이스와 아라곤, 간달프와 레골라스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공개한 이거는 제품 사진 아직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애니메이션. 인기 클래식 만화인 세인트 세이야의 인기 캐릭터 드래곤좌 시류. 그 다이에데 모험에 등장하는 흉켈과 비슷하게 벗으면 벗을수록 강해지는 캐릭터죠. 원래 흉켈이 따라한 거지만 그런답게 여기서는 우통을 깐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드래곤 최대 최강의 기술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나는 여산 승용패를 구사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백조좌의 효과, 필살기엔 오로라 익스큐션이 아니라 오로라 썬더 어택이라고 하고요. 특유의 백조춤을 표현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이 세인트 세이야도 역시 프라이먼의 주력 라인업 중 하나이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접전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이외에도 해리포터, 블랙아담, 매트릭스, 그것, 킹오파, 케인형 등등까지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스케일에서 다양한 피규어들, 핫토이와 프라이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접전을 펼치고 있는 퀸 스튜디오의 앞으로의 모습, 여러모로 주목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만들 수는 있어? 피규어의 저널리스트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